제주 동문시장 한편에 자리한 작은 과일 가게에서 이복래는 오늘도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귤과 한라봉을 정갈하게 진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래의 곁에는 어김없이 백구가 앉아 있었죠. 진돗개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장 곳곳을 살피는 백구는 복래에게 있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우리 둘이서 힘내보자. 복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응답했어요. 시장은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지만 여전히 복래의 가게 앞으로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복래 씨, 오늘 감귤 어때요? 할머니 손님이 물어보시자 복래는 환한 미소로 답했죠. 어제 들어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백구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학교 가는 길에 들르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더욱 다정했죠. 아이들도 백구를 보면 백구야 하며 반가워했어요. 오후가 되자 옆 가게 순옥이 차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복래야, 잠깐 쉬어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장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네. 순옥이 한숨을 쉬자 복래가 대답했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시장은 살아있는 거야.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복래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복래는 남은 과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가게 앞을 지키며 마지막 손님까지 정중히 배웅했죠.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복래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백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시장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백구가 가장 먼저 감지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 남자를 응시하는 백구의 반응을 보며 복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팔성이었어요. 건장한 체격에 험상궂은 인상을 한 그는 시장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죠. 복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과일가게 사장 맞죠? 조팝성이 복래의 가게 앞에 나타났을 때 백구는 즉시 일어나 복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복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장사하려면 자리세를 내야 합니다. 월 10만 원씩이면 되겠네요. 조팔성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복래는 당황했습니다. 자리세요? 저희는 이미 시장관리사무소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여기서 안전하게 장사하려면 저희 보호가 필요해요. 조팔성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이미 돈을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돈은 낼 수 없어요. 정당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조팔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며칠 후에 다시 올 테니까요. 그는 위협적인 눈빛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복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복래의 불안을 감지하고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함께 있어 주었죠. 백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복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 조팔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돈 준비했어요? 안 낼 거라고 했잖아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하자 조팔성은 허리춤에서 벨트를 빼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조팔성이 벨트를 휘두르며 복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복례는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고 주변 상인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백구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복례가 평소 사람을 물면 안 되라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며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복례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조팔성에게 당한 모욕과 폭력,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백구는 복례의 곁에서 밤새 깨어 있으며 주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복례의 손을 하차주며 위로하려 했지만 복례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죠. 백구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복례가 백구를 껴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백구는 복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으면서도 눈만은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새벽이 되자 복례는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복례가 깨어나기 전에 절대 자리를 뜨지 않는 백구였는데 말이에요. 백구야? 백구. 복례는 급하게 일어나 집 안팎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백구가 스스로 나간 것 같았죠. 복례는 온 시장을 뒤지며 백구를 찾아다녔습니다. 백구 못 보셨어요? 만나는 상인마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순옥도 함께 찾아다녔지만 백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다닌 복례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구야, 제발 돌아와.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백구 없는 밤은 너무나 길고 무서웠어요. 다음 날 새벽 복례는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어보니 백구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에는 무언가를 물고 있었고 몸 곳곳에는 흙이 묻어 있었죠. 백구야, 어디 갔었어? 복례가 백구를 끌어안자 백구는 입에 물고 있던 것을 복례 앞에 떨어뜨렸어요. 그것은 가죽 벨트였는데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트 안쪽에는 조팔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야, 이게 뭐야? 백구는 복례를 바라보더니 문 밖으로 나가서 뒤돌아봤어요.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복례는 백구를 따라 시장 뒤편으로 갔어요. 백구는 어느 창고 앞에서 멈춰서서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급히 경찰서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백구가 안내한 창고에서 조팔성이 붙잡혔습니다. 조팔성은 손목에 상처를 입은 채 숨어 있었어요. 백구가 물어온 벨트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경찰관이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정말 똑똑하네요. 범인을 직접 잡아온 셈이잖아요. 복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조팔성이 붙잡힌 지 며칠 후 복례와 백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복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조팔성이 보석으로 풀려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복례야, 조심해야겠어. 순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수할지도 몰라. 복례도 불안했지만 백구가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괜찮을 거야. 백구가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백구는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계속되었죠. 어느 날 오후 복래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백구가 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복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절대 가지 않는 백구였는데 말이에요. 복래는 급하게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백구야, 백구. 복래의 절망적인 외침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도 모두 나와서 함께 찾아다녔지만 백구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밤 복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백구를 지켜주지 못했어. 자책하는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옆에 있어주며 위로했지만 복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도 백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백구를 찾아 헤맸어요. 백구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복래의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복래는 문 앞에서 들리는 약한 소리에 깨어났어요. 급하게 문을 열어보니 백구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털은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백구야. 복래가 달려가 백구를 끌어안자 백구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입에는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명함 조각이었죠. 조팔성 건설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복래는 즉시 백구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백구 어떻게 된 거예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며칠간 고생을 많이 했네요. 복래는 백구를 치료받게 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백구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백구는 복래의 손을 하으며 괜찮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명함 조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고 백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조팔성의 새로운 은신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복래도 함께 나섰습니다. 백구야,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치료를 마친 백구는 며칠의 휴식 후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더욱 날카로운 경계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복래는 백구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백구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 함께 끝까지 가보자. 복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복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과 함께 조팔성을 찾기 시작한 지 3일째, 백구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한참 떨어진 공업단지 쪽이었습니다. 경찰관들도 백구의 뒤를 따라갔죠. 정말 신기해요. 이개가 범인을 찾아낸다니. 젊은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폐공장 앞에서 멈춰서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공장 안을 수색한 결과 조팔성이 숨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었죠. 이번에는 확실히 처벌받을 거예요. 경찰서장이 복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백구도 함께 와야 할 것 같고요. 재판 당일 복래는 백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구는 침착하게 복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증거품인 벨트와 명함 조각을 제시했을 때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셨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이 저를 벨트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게를 납치해서 고문했어요. 복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말했어요.
백구라는 개가 가져온 증거품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정 한가운데로 벨트가 놓이자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복례가 백구야 하고 부르자 백구는 복례를 한번 돌아본 후 천천히 법정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백구는 벨트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들어 조팔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의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팔성은 백구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그를 응시했죠. 저 개가 정말 증언하는 것 같네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변호사가 개의 행동을 증거로 볼 수 있나요? 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충분히 정황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구는 다시 복례에게 돌아와 앉았어요. 복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잘했어. 백구야 정말 잘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과 동물을 괴롭힌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복례는 백구에게 말했어요. 백구야, 우리가 해냈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복례를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6장 정의의 실현. 판결이 선고되는 날 법정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복례는 백구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조팔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복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백구도 마치 그 의미를 아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백구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전국 최초의 개 증인이라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복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백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날부터 백구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의리의 개, 백구 정의의 파수꾼 시장의 영웅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백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죠. 시장 상인회에서도 백구를 기리는 행사를 준비했어요. 복례야, 백구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 순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백구 보러 많이 와. 하지만 복례에게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백구 역시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가와 쓰다듬어 줄 때면 얌전히 있어 주었죠. 명예시민증 수여식 날 제주시청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백구에게 명예시민증을 걸어주며 말했어요. 백구는 우리 제주의 자랑입니다. 이어서 동문시장 입구에 백구의 동상 제막식도 열렸어요. 백구가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앞에서 복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시장에서는 매년 이날을 백구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를 보러 시장에 더 자주 오게 되었고 관광객들도 늘어났어요. 덕분에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죠. 하지만 복례의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기자가 백구가 영웅이 된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복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구는 영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백구는 복례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워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복래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의 명성이 전국에 퍼진 지 몇 달이 지나자 동문시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백구를 보러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가게들도 활기를 되찾게 되었거든요. 복래의 과일 가게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백구 사진 찍어도 될까요? 관광객들이 물어보면 백구는 얌전히 포즈를 취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듯 보였죠. 특히 아이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시장 상인회도 오랜만에 다시 결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힘을 합쳐서 시장을 더 좋게 만들어 보자. 상인회장으로 선출된 순옥이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복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복래에게 기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백구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간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자식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괜찮으세요? 복래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핫했습니다. 응, 괜찮다. 백구가 지켜줬어. 이어서 딸도 연락을 해왔고 작은 아들도 제주에 내려와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복래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백구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 시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인들 사이에 서로 돕는 문화가 생겼고 젊은 상인들도 새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복래의 가게 앞을 지키며 시장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학교에서 견학을 오는 아이들도 많아졌어요. 선생님이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백구 정말 똑똑해요. 저도 백구 같은 게 키우고 싶어요. 복래는 아이들에게 말해주곤 했어요. 백구는 특별해서 똑똑한 게 아니야. 사랑으로 키우면 모든 동물이 다 똑똑해진단다. 저녁이 되면 백구는 복래와 함께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백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백구도 모든 가게를 빠짐없이 인사해 주었죠. 마치 시장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백구야, 우리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야? 복래가 백구에게 물어보면 백구는 복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복래의 마음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백구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백구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동문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시장 곳곳에는 활기가 넘쳤고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복래의 과일 가게 앞에는 여전히 백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백구한테 인사해요. 손자 민준이가 뛰어와서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큰아들 가족이 제주로 이사를 와서 이제 복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작은 아들도 자주 찾아와서 가족의 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준 거야. 복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평온한 표정으로 복래를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시장에는 백구 이야기를 다룬 어린이 도서관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백구 관련 책을 읽고 나면 실제 백구를 만나러 와서 함께 사진을 찍곤 했어요. 백구는
이제 아이들의 영웅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백구는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나요? 한 아이가 물어보자 복래가 답했습니다. 그럼 백구는 사람보다 사람 마음을 더 잘 알아. 저녁 무렵이 되면 복래와 백구는 여전히 시장을 함께 산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 그리고 시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거든요. 복래 씨, 오늘도 백구랑 산책하세요?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이 인사했어요. 네, 우리 백구가 운동이 필요해서요. 복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설치된 백구의 동상 앞에서 복래는 잠시 멈춰 섰어요. 동상 아래에는 사람보다 사람다운 의리를 보여준 백구를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실제 백구는 동상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백구야, 저게 너야. 복래가 웃으며 말하자 백구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명예나 유명세보다는 복래와 함께하는 일상이 더 소중했던 것 같았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 복래는 백구와 함께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장 편안한 순간은 역시 백구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백구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복래가 백구에게 말하자 백구는 복래의 손을 살짝 하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외로워서 슬펐던 밤하늘이 이제는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백구 덕분이었죠. 사람들은 내가 영웅이라고 하지만 복래가 백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에게는 그냥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사람보다 사람 같은 내 새끼, 오늘도 고마워. 백구는 복래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응답했어요.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복래 곁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죠. 동문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가운데 복래와 백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어요.